방금 보셨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했지요.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바로 그 다음 날 전국 검사장 회의 거의 릴레이 형식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오늘 이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자문단 중단이라는 그 지휘는 수용하되 총장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지휘를 요청하라.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윤 총장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이 지휘 서신을 내려서 어떤 그 명령을 수용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즉각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전체를 갖다가 지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특정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형태라도 검찰총장은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휘 서신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기구예요. 조금 심하게 비유를 하면 친목 모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결기구도 아니고요. 자문기구도 아니에요. 정례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검사장 회의에서 마치 무엇을 결정을 해서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취재를 할 때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해야 될 그 기자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그거는 명령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검사장 회의에서도 일단 오전에 있었던 고검장 회의에서는 사실상 수용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더 강력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지검장 회의에서 뭐 그 재주의를 요청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강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을 존중하고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말을 따른다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여기에 의한 정확한 그런 지휘를 수용을 해야만 마땅한 그런 상황이고요. 수용할 수 없는 자기 소신이 있다면 그냥 옷을 벗고 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런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라. 이 부분은 대검이 바로 그 다음 날로 예정이 되어 있던 자문단 소집을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않는다. 즉 결과만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데 과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지휘를 건의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법무부에서는 재지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마 전면 수용하지는 않을 거고 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되 그다음에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재지휘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에 행보로서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다툼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검사가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뭐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직무상으로는 어떤 법무부 내부에 지금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질지 의문이고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은 시간 끌기다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 총장 입지가 줄어들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소송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지휘 요청을 해서 또 추미애 장관이 거부를 한다면은 사퇴를 해야 되냐? 저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거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되 본인은 사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떤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에 따른 책임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여당 몇몇 의원이 나서가지고는 나 같으면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사실 압박하는 모양새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쪼고 있는데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준사법기관의 장으로서 사퇴를 해야 되냐 그 부분도 문제고 지금 어떤 뭐 명령에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 8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검찰청법 8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례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실행을 한 예는 강정구 교수 사건의 천정배 장관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서로 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검찰은 그냥 국가 조직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청법 12조에 보면은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조문만을 가지고 이게 위법이다, 부당하다, 적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전체 법 체계의 조화라든지 취지라든지 그 내용 범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나가 이렇게 보고 그 명령이 당연히 정당한 걸로 생각한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검찰청법 12조에는 이제 일선의 검사들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최종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속해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무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장관에게.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권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원래의 의미는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2조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지시가 아주 적법한데, 그런데 그것을 적법한 지시를 못하게 하니까 위법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적법하다면 위법하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지위를 갖다가 지금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럼 추미애 장관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말라는 그 지시가 위법한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석열 바로 옆에 치면 나오는 그분 있죠? 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어요. 이 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도 혹시나 이 한동훈 검사장의 어떠한 잘못된 그런 어떤 지시라든지 공모를 관여한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처음에는 감찰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3월 31일 날 이걸 MBC가 폭로하고 나서 4월 2일 날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등에 대해서 이제 국회 등에서 이렇게 문제제가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4월 3일에 감찰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니까 감찰부에서 이걸 검토했고 4월 8일 날 윤석열 총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감찰을 하겠다는 의사를.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걸 막았습니다. 막고서 중앙지검으로 넘겼어요. 중앙지검 인권부에 넘긴 이후에도 2번을 더 수사팀이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일부까지 갔죠. 근데 형사 일부까지 가서 지금 어렵게 확보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 이 수사팀을 다시 수사자문단을 통해서 혹시라도 수사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수들이 보기에도 수사 방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돼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요,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조차 받지 않았어요. 전혀 거기에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검찰의 독립을, 그것도 수사팀의 독립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시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잠깐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권한을 가지시는 거고, 예산이라든지 뭐 감찰 같은 행정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개입을 한 적은 없었어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해야 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무슨 감싸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언론에서 검언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확실한 실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검언 유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강요 미수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한모 검사장이랑 그 다음에 그 이모
기자예요. 모 회사 기자, 채널A 기자죠. 유착관계,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공모관계가 있었다. 그 녹취록 전문가가 관련해가지고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한모 검사장은 신라젠과 관련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뭐 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지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강요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려면은 이철 씨가 감옥에 지금 있는 이철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모 기자가 보냈다는 편지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것 말고 검찰에 관해서 언급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모 씨라는 사람이 이 이모 기자를 직접적으로 만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M모사 기자랑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카메라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겁박을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강요 미수라고 한다면은 협박을 해서 누군가가 겁박을 먹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공모관계에서도 지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에서 그 이모 기자 영장 청구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정부 들어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검찰권은 절제를 해야 되고 외과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잉 수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게 뭐가 잘못인가요? 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재 그 기자는요, 자기의 휴대폰 2개를 완전히 디가우징했고요. 그리고 노트북 1개도 완전 포맷해가지고 사실상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습니다. 증거 인멸을 한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겁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거는 재판에서 다투어야 될 것이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사들이 특히나 수사를 하면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갖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수사자문단 운운하면서 막혀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2013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검사 시절에 본인의 입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댓글 수사에 대한 것이었죠. 댓글 조작 수사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검찰총장까지도 지휘를 했고 이 일선 수사팀에도 지휘를 한 의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검찰총장까지 전부 이렇게 검찰 라인으로 내려오는 거의 한 몸이 됐을 때에는 수시로 지휘가 이루어졌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그 선출한 권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그 법무부 장관에 들어갔을 때만 이 수사 지휘에 있어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잠깐만, 디가우징 해가지고 증거가 없는데 프레임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먼저 영장부터 치겠다고 하는 거는 예단이 아닌가 싶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충 공소장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그냥 제가 가가지고는 기소를 하고 앵커님이나 가서 기소하면 되는 거지 검찰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수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한다는 게 아닌가 싶고, 과거에 무슨 검찰이랑 법무부 장관이 한 몸이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무슨 지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하거나 김대중 정부 때 일을 했던 검찰총장님들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언론을 통해가지고는 사실이 아니다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예단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일단 여기까지면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아마 뭐 내용들이 검사장 회의에서도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일단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지휘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 이후 법무부, 특히 추미애 장관이 또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일지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범여권, 윤 총장에게 지휘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장외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심을 싣고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이 같은 글들을 올렸는데요. 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자신이 장관에 지명됐을 때 윤 총장은 전방위적인 저인망 수사를 했다.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검찰은 파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정당했다, 이런 취재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도, 배경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저는 시민운동가, 정치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자기 의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SNS를 하신 것도 이번이 처음 아니었잖아요. 지금 계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의 문제는
우리 편과 내 편, 그다음에 가족과 타인에 대한 잣대가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서울대학교 조국 장관도 여기 출신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로 조국 장관이 이게 당선되셨다. 이게 당선이라는 말이 모르겠는데 뽑혔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조국 장관은 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검찰 개혁의 쟁점이라는 거는 중립성과 형평성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적폐 수사를 할 때 전직 장군이 수갑차고 화면에 나온 적도 있고, 검찰이 끊임없이 축구 중계하듯이 보도를 하고 기자들은 받았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 또 과잉 수사라 그러고 외과식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또 이제 수사 지휘를 해서 총장은 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 저는 그 점이 의문입니다. 네.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지 않은 일에는 또 다른 소리를 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이 드러났다.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등의 발언을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조국이었다. 그러니까 네.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발언을 하신 분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그 의혹을 덮으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손해배상을 하신 적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특정한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을 갖다가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본인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방해로 의혹이 나올 만큼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의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시각으로 일부분의 정보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잠깐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부끄러운 그 선배 1위로 뽑혔던 것도 특정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게시판에서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볼 때마다 다른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모를 사람들이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한쪽만을 부각시키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마 보도를 통해 접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갑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찰 업무와 정치 영역은 다르다면서 정치도 나름 경험 필요한데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 해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네. 선을 그은 건가요? 뭡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 언급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뼈아픈 또 얼마 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네. 법무부 장관과 심지어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 고충들을 읽어내는 시각이 부족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을 잘못 이끌어서 참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봤죠. 그런 상황에서 덜컥 또 검찰 출신을 대권 후보로 인정하기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당선되신 분이죠. 근데 대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을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죠.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입지와 그리고 또 원칙에 따라서 언급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윤 총장이 정치에 대해서 뜻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계속해서 비판 수위가 높아질수록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사람 일은 모르니까 내버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중적인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는 일단 멋있기 때문이거든요. 과잉 수사라는 비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 스타일이 대중에게는 상당히 멋있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는 또 그거랑 다르거든요. 정치는 끊임없이 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일종의 유연성, 그다음에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 경청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뛰어들었던 어떤 전직 법조인들 예를 들어볼 때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일단은 문제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선다면은 지금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진영 내에서도 대통령에 나서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전직 관료들은 뭐냐면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꽃길 깔아주지 않으면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결심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그렇게 지지하는 세력으로 뒤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의 보수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뭐 링컨이라든지 뭐 루즈벨트가 됐든 누가 나와도 대권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먼저 보수당이 변해야 그 다음에 적합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권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까지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 부분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